기록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예습으로 내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습으로 내드렸던 것은 select-문, 그리고 통계와 집계 함수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습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이 되실 거예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내용들이거든요. select-문을 가장 많이 쓰죠. 데이터를 조회를 하는 거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보통.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뭐였냐면, 그 select-문에서 테이블이 여러 개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나머지 예제들은 뭐냐면, select-문이라는 게 꼭 데이터를 조회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날짜를 조회할 수도 있고 문자를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함수들과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select-문에 약간 데이터 MS SQL만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통계와 집계 함수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많이 쓰는 그런 조작법, 또 데이터를 이제 뽑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자료에서 3페이지 정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자, 오늘 실습을 위해서 제가 테이블을 2개를 만들고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도 지금 저처럼 그 관리자를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띄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테이블을 2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예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음식 해서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명단이라는 거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글로 하셔도 영어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명단을 하나 만들 거예요. 명단에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름. 널 허용하지 않고 이름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름 전에 아이디를 만들게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이, 널 안되고, 성별도 넣을게요. 성별은 남 아니면 여. 사실 남녀는 이건 이따 하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단은 아이디, 이름,
나이, 성별,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아이디로 해서 이건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겠습니다. 실행. 여기까지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치기 힘들면 제가 이렇게 지금 보내드렸어요. 채팅창에. 우리 채팅창에 제가 스크립트를 보내드렸으니까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고 테이블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메뉴. 식사 메뉴입니다. 이거는 커피, 음료로 할게요. 메뉴는 음료나 이런 것들. 일단, 여기다가, 음료는 어차피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 있을 수 없으니까, 음료 이름, 그리고 가격, 인티저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리고, 종류? 종류로 하겠습니다. 종류. 프라이머리 키는 음료 이름. 자, 이러면 그 음료수 메뉴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자, 이래서 총 메뉴하고 명단이 나왔어요. 메뉴는 음료 이름과 가격, 종류가 있고 명단에는 아이디, 이름, 나이, 성별이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몇 개 넣고 하겠습니다. 뭐 인서트 문으로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우리는 지금 그냥 편집기 갖고 할게요. 자, 메뉴는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3,000원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비슷하게 넣어도 되고 임의로 넣으셔도 돼요. 이건 커피죠. 그 다음에 일반 아메리카노 똑같이 3,000원 커피. 그 다음에 홍차 하겠습니다. 홍차는 2,500원. 이건 차죠. 그 다음에 우롱차를 하겠습니다. 우롱차는 3,200원 하겠습니다. 이것도 차예요. 녹차, 커피와 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로 할게요. 이번에는 하긴 우유도 커피? 음료? 완전 다른 종류 할게요. 물 하겠습니다. 물도 팝니다. 물 1,000원. 이거는 그냥 음료로 하겠습니다. 콜라, 음료, 사이다, 음료. 자,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넣어보세요. 대신 꼭 이건 지켜주세요. 커피, 차, 음료 이런 식으로 종류를 넣어서 하나 이 메뉴라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근데 여기까지 하셨으면 채팅에다가 했다고 쳐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거 하니까요. 메뉴요. 바로 위에 제가 채팅창에 지금 올려드린 거 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 메뉴. 요 문장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 쿼리 누르시고 제가 채팅창에 보내드린 거 붙여넣기 하시고 요거 실행하시면 됩니다. F5가 실행이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미 있으니까 오류 뜹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테이블에서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죠. 이 메뉴 테이블을 이렇게 채우셨나요, 다들? 못 채우신 분 알려주세요.
네, 조금 기다릴게요. 잘 하고 계시죠? 하신 분, 하신 분 알려주세요. 다 하신 분. 네. 전종익님 아직 하고 계신가 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메뉴는 됐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명단을 할게요. 명단도 제가 아까 스크립트 보내드렸거든요. 우리 채팅창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명단해서 요거 실행하시면 실행하시죠? F키 누르면 되고요. 그러면은 테이블에 명단이라고 나올 겁니다. 안 보이면은 여기 테이블에서 F키 눌러서 새로 고침하시고 명단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행 편집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디는 비워놓으시고 이름부터 넣겠습니다. 이름에다가 뭐 임의로 넣으시면 돼요. 저는 저도 임의로 넣을게요. 뭐 마음대로 넣으세요. 말이 되게만 하시면 됩니다. 성별은 이렇게 안 들어가죠. CHAR 한자라서 남녀로 할 건데 남자는 메일 M, 대문자 M을 하겠습니다. 여자는 F로 할게요. 다섯 명만 넣겠습니다. 누구 넣지? 뭐 이거는 다 임의로 넣는 겁니다. 실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대충 뭐 네다섯 개 넣으셨나요? 네, 넣으셨다고 다들 넣으신 걸로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창은 다 닫고 에디터 창 다 닫겠습니다. 그리고 깔끔하게 새 쿼리 눌러서 지금 한번 제대로 들어갔나 조회해 볼게요. 실렉트 별 메뉴 실행 프롬 여러분도 해보세요. 실렉트 별 프롬 메뉴 이거 맨 뒤에 세미콜론은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나오죠? 그리고 실렉트 별 프롬 명단 요것만 실행 나오죠?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일단 메뉴와 명단이란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간단한 이제 쿼리를 몇 가지 해볼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일단 실렉트 별 메뉴에서 상위 맨 가격이 가장 높은 것부터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더 바이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쓰면 일단은 이건 오름차순으로 해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나옵니다. 반대로 거꾸로 하겠다.
높은 거부터 하겠다. 그러면 DSC라고. 이렇게 하면 거꾸로 나오죠. 가격이 높은 거부터. 그런데 여기서 가장 높은 거 두 개만 보고 싶다. 탑 2라고 맨 앞에 적어주면 두 개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낮은 거 두 개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실행하면 가장 낮은 거 두 개만 나오겠죠. 이게 순서를 따져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뭐 책에서 봐도 되고 제가 엊그저께 드린 데서 봐도 되는데, 조건은 웨어를 넣고 내용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가격이 작은 거, 예를 들어 3,000원보다 작은 거, 그것을 가격순으로 보여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거꾸로 보여달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다 보여주지 말고 음료 이름과 가격만 보여달라. 이렇게 하면 되죠. 실렉트문은 실렉트, 그 다음에 보여줄 열 이름, 그리고 어디에서 데이터 소스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표시될 순서를 쓰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옵션으로 이렇게 한 개만 보여달라, 탑 1,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일단 다 보였는데, 자, 그러면 가격이 3,000원 미만인 거잖아요. 3,000원 미만인 거, 3,000원보다 작은 거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만 보여달라. 아이고,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잘못 쳤어요. 자, 여기서 종류만 표시해 볼게요. 물론 이건 의미가 없죠. 자, 종류를 봤더니 차하고 음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차, 음료 딱 두 개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중복된 걸 생략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중복 제거를 하고 종류만 표현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가격도 표시해 달라. 그러면 하필이면 음료가 다 1,000원이었고 차가 2,500원이었네요. 네, 딱 이렇게 떨어졌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음료 이름으로 하면은 음료 이름과 종류는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걸 빼달라고 하나 그대로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select distinct는 겹치는 걸 제거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차,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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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이렇게 나올 것이 차와 음료 딱 두 가지만 나오겠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where에는 조건을 여러 개를 놓을 수 있어요. and, 여기는 일단 다시 모든 열을 다 보게 하고, 가격이 3,000원 미만이면서 종류가 차인 것만 보여달라. 그러면 차인 것 중에서 3,000원 미만만 보여주죠. 이하라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3,000원 이하는 이게 없군요. 커피 한번 해볼게요. 커피는 있나? 커피는 3,000원 이하로 해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가지 다 있네요. 뭐 이런 식의 조건을 할 수도 있고요. 아메리카노를 한번 다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음료 이름에 이것은 like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아메가 들어있는 거, 아메가 들어있는 음료 이름, 이 음료 이름에 아메가 들어있는 행을 다 꺼내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이스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스가 들어간 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뿐입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뭘까요? 녹차, 우롱차, 홍차 나왔죠. 그러면 아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라이크문은 이거는 부분 검색 방법인데 문자열의 경우에 퍼센트 하나를 찍으면 여기에는 무엇이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R로 시작하는 모든 것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죠? 그러면 만약에 매로 시작하는 거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매가 매로 시작하는지 매로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 매가 있는 모든 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조건이랑 같이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 뭐 3,000원 이상이면서 음료 이름에 매자가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단순한 건데요. select from where 이거를 흔히 쓰는 거예요. 혹시 select from where 절로에서 방금 제가 한 것처럼 몇 가지 쿼리를 다들 해보셨나요? 혹시 안 되시는 분 안 계시죠? 메뉴 내용이요. 네, 보여드릴게요. 요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거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제 하던 걸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 좀 더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이 실렉트가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실렉트 명령이 뭐 하는 명령이냐? 실렉트 명령은 출력문이 아니에요. 실렉트 명령은 말 그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뜻이고, 이 실렉트 명령은 데이터셋, 그러니까 마치 테이블 같은 거, 임시로 만든 테이블을 반환하는 명령입니다. 실렉트는 출력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만드는 명령이에요. 임시로 테이블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출력문은 따로 있어요. 프린트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출력문이에요. 출력. 현재 날짜를 출력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실행해 보면 여러분도 해보세요. 프린트 getDate 가로 이건 없어도 됩니다. 이걸 실행하면 출력이 돼요. 오늘 날짜와 시간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똑같이 getDate 해볼게요. 요거 실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러면 결과가 테이블로 나와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테이블이에요. 결과는 테이블입니다. select는 테이블을 반환하는 명령입니다. 출력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이 반환되면 이걸 가지고 다른 일에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지. 날짜를 선택하고 날짜를 선택해서 두 개를 이어 붙여라는 뜻이거든요. 되긴 돼요. 근데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한번 get utc 다른 걸 해볼까? 2라고 이해해볼게요. 1, 2. 자, 보세요. 1과 2를 붙여가지고 테이블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가 테이블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렉트문은 테이블을 만들라는, 그러니까 임시로
메모리에 만들어서 그거를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메뉴를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반환을 한 거고, 여기에서 조건을 제시를 하면, 예를 들면 종류는 차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런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거를 소스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되나? 되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이렇게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종류가 차인 거를 모두 선택해라 라는 이 안쪽만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from 뒤에다 써버렸어요. 가로를 쳐가지고. 그리고 이름을 붙였어요. t라고. 그러면 임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메모리 속에 이름을 t라고 새로 이름을 쳐서 이거를 반환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가격이 2,500원, 3,200원, 2,500원이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 안에다가 오더바이 가격을 하게 되면 가격을 하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맞다. 이거는 안 돼요. 여기 뒤에다 해야 된다. 자, 똑같고. 여기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서 가격 종류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from 뒤에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select 명령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내용이 이 뒤에 마치 테이블인 것처럼 사용이 되는 겁니다. select 명령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 개념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저기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제가 그저께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select 별 from 메뉴 그 다음에 명단, 이렇게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테이블을 두 개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행이 몇 개가 나왔냐면 32개 행이 나왔습니다. 아래 보시면 32라고 써 있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왜 32개냐? 한번 내용을 보시면 메뉴에 있는 게 쭈루룩 표현되고, 그 다음에 명단에 있는 첫 번째 홍길동이 나왔고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명단에 있는 두 번째 김연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메뉴가 다 나와요. 또 박태환 나왔고, 또 메뉴가 다 나와요.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세 가지 길이 있고 곱하기 네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면 총 갈 수 있는 길은 3, 4, 12잖아요. 12가지의 길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합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from 뒤에 붙는 테이블이 만약에 한 개였다. 그러면 이 메뉴라는 테이블에 있는 행 개수만큼만 이런 조회가 이루어져요. 당연히 여기다가 조건을 붙이면 조건에 맞는 것만 하겠죠. 차라고 했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개가 나오는 거고, 제가 이런 걸 지정하지 않으면 다 나오는 거죠. 그런데 두 개를 넣으면 두 개가 조합이 돼서 나와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김연아만 해볼게요. 이름을.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명단에서 김연아만 꺼내 오는데 메뉴는 모든 게 다 조합이 되죠.
그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지금은 몇 건 안 되지만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면 막 무슨 100만 건, 1000만 건 된다. 그랬을 때 프롬 뒤에 들어가는 테이블에 어떤 연관성을 지정해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조합이 생기고 그 조합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웨어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의미 있게 작성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메뉴와 명단이란 테이블은 사실 둘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뭐 주문한 내역도 없고 그냥 이건 메뉴일 뿐이고 이건 명단일 뿐이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겠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관계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명단에 있는 사람 누군가가 메뉴 뭔가를 주문하는 걸로 주문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테이블을 작성을 해봅시다. 주문입니다. 주문은 누가 주문했다 그거잖아요. 명단에서는 아이디를 가져갑시다. 왜냐하면 이름으로 하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배웠잖아요. 자, 아이디는 인티저니까 인티저고 이거는 명단 아이디로 합시다. 명단에서의 아이디입니다. 난 널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주문을 할 때 누가 주문했는지를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넣겠습니다. 자, 음료 이름인데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형을 맞춰주시고요. 보시면 왜 이러냐면 명단 아이디는 이거니까 인티저 0이잖아요. 아이디가 명단의 아이디가. 그리고 메뉴의 음료 이름은 캐릭터 바리에이블 캐릭터 20글자니까 똑같이 맞춰주고요.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둘 다 난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명단에 따라 음료 이름을 넣는데 여러 번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프라이머리 키는 원래 하나 더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여기다 넣을게요. 주문 번호 IMT인데 자동 증가로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문 번호는 자동 생성될 것이고 명단에서의 아이디와 그 다음에 음료 이름 이걸 넣으면 이게 주문이 되는 거죠. 주문 날짜 같은 건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그러니까 이 주문 테이블의 고유 키는 주문 번호로 합니다. 주문 번호는 자동 증가형이고 유일하게 생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주문 번호를 가지고 삭제라든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프라이머리 키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이거 실행할게요 하고 채팅창에도 붙여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블 하나 만들었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우리가 음료 이름 선택해서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자, 보시면 녹차, 물, 사이다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명단은 이런 게 아이디가 저는 2부터 시작했네요. 여러분 아마 다를 거예요.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테이블에 새로 고침하고 주문 테이블이 있는데 그냥 편집해서 넣어볼게요. 주문 번호는 자동 증가니까 넣지 마시고 명단에서의 아이디 2번 사람이 커피인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그 다음에 3번인 사람은 홍차 시켰고요. 4번인 사람은 녹차 시켰고요. 근데 2번인 사람이 이번에는 또 녹차를 시켰어요. 그리고 5번인 사람이
우롱차 시키고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세요. 뭐 저랑 똑같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건 한번 해보세요. 명단에 겹치게 넣어보세요. 한 사람이 한 번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키고 한 번은 녹차 시킨 걸로, 이런 식으로. 뭐 다른 차도 상관없습니다. 하나 더 넣을게요. 한번 더 넣어볼래요? 네, 우롱차 한번 더 시킬게요. 3번이.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 제대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주문 테이블 내용을 볼게요. 주문 테이블 내용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복잡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주문 테이블만 보면 누가 시켰는지 모르잖아요. 명단 아이디는 있는데 그게 김연아인지 박태환인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블 두 개를 엮어야 돼요. 자, 주문, 명단. 어떤 식으로 엮냐? 주문에 명단 아이디가 있잖아요. 이건 안 써도 되겠다. 명단 아이디가 명단에 있는 아이디와 같다면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오나 해봅시다. 보세요. 자, 명단 아이디 2인 사람이 홍길동이었나 봐요. 그래서 홍길동이 나왔어요. 명단 아이디의 3은 김연아였고 명단 아이디 4는 박태환이고,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 요 위에 것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조건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총 24개의 행위 나왔습니다. 주문과 명단 테이블이 무작위로 다 서로 한 번씩 조합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뭘 추리는 거냐면 명단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명단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은 거. 자, 명단 아이디가 3인데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얘는 탈락. 이행 탈락이에요. 여기도 명단 아이디 4하고 아이디 2하고는 같지 않잖아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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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그 다음에 명단 아이디 3하고 명단에서의 아이디 3 동일하죠? 이 행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행도 탈락, 10번 행 탈락. 이런 식으로. 이 조건문은 뭐냐면 명단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은 거를 남겨놓고 그것만 꺼낸다는 뜻이에요. 이 조합 안에서 주문과 명단 테이블을 모두 조합을 시킨 상태에서 명단과 아이디, 명단 아이디와 이 아이디, 이 두 개의 열을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이 열이죠. 명단 아이디와 이 아이디 두 개의 열을 비교해서 같은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의미 있는 데이터만 추려 볼게요. 일단 저는 주문번호는 필요 없고 사람 이름만 필요하다. 이름, 그리고 메뉴 이름 있죠? 그리고 가격. 메뉴에 가격이 필요하다. 근데 가격은 여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름과 메뉴 요것만 가져오는 거예요. 자, 누가 뭐 시켰는지, 누가 어떤 음료를 시켰는지만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출력될 열을 지정하는 거고, 여기에는 소스 데이터를 다 입력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 조건을 입력하는 겁니다. 그 조건은 이 조합에 맞는 조건, 그 조합에서의 맞는 조건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일단 select와 from 그 where로 여기까지 했고요. 같은 내용인데 이 from 뒤에 이렇게 테이블을 넣고 where절에 이렇게 내용을 넣으면 의미가 약간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서 SQL 명령에 join이라는 게 있습니다. join은 단지 문법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from join on, 사실 from join
온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여기죠. 이만큼. from join on. join을 하는데 join이 뭐냐면 이제 조합이죠. 조합.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뭘 가지고 연결할 거냐? 명단 아이디는 아이디와 같다. 그러니까 아까 명단 아이디 요거 명단에 있는 아이디와 이 주문에 있는 이 명단 아이디 이 같다. 이걸 조건으로 해서 테이블을 조합해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테이블을 여러 개를 엮는 방법인데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셔도 테이블을 엮는 거는 이제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주문과 명단을 했더니 누가 뭘 주문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메뉴에 있는 그 홍차, 녹차, 우롱차의 가격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한번 조인을 해볼게요. 한 번 더. 조인이 3개, 4개 다 됩니다. 맞나 보겠네.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문법은 DB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해볼게요. 메뉴고 이번에는 메뉴의 음료 이름 and 이제 음료 이름은 메뉴 음료 이름이다. 해볼게요. 그리고 가격 메뉴 음료 이름 어디가 틀렸죠? 메뉴 음료 이름 아니야. 음료 이름은 메뉴의 음료 이름은 잠깐만요. 3개 쓸 경우는 이렇게 해보고 뒤에 뭐가 있지? 이거 2개 써서 그렇구나. 잠깐만요. 3개 한 경우 잠시만요. 저도 하도 이거 한지 오래돼가지고 한번 보고 올게요. 조인 온 그 다음 다시 조인으로 해야 되네요. 자, 메뉴 온 됐네요. 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복잡한 건 아닙니다. 자, from join on 여기가 한 개의 단락이고요. 그 다음에 join 여기가 한 개의 단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문 조인 명단은 이 부분 뭐냐면 주문 테이블과 명단 테이블에 대한 조합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조합된 것과 메뉴라는 테이블을 또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천천히 한번 이 내용을 보시고 다음에 한번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문 테이블과 명단 테이블과 메뉴 3개를 붙였어요. 3개를 연결했는데 연결한 방법으로 각 테이블에 그러니까 이 주문 테이블에서 명단 아이디와 메뉴 이름을 가지고 다른 테이블과 서로 엮어서 그 조건을 설정을 해서 결국 가져온 거는 이름과 메뉴 음료 이름 그리고 가격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메뉴 음료 이름
아니더라도 그냥 음료 이름만 해도 나오겠죠. 사실 메뉴 음료 이름과 이름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3개, 4개 이상 테이블을 서로 이어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처음 했던 조인을 쓰지 않은 걸로 한번 제가 변환시켜 볼까요? 그래도 똑같이 됩니다. 어쩌면 이게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주문과 명단과 메뉴를 다 제시를 하고 조건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2개 연결된 거예요. 글자가 너무 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드릴까? 됐다. 주문, 명단, 메뉴 3개를 가져오는데 명단 아이디와 아이디가 같다. 그리고 음료 이름과 메뉴 음료 이름이 같다. 즉, 이 주문 테이블에 있는 명단 아이디 이것과 이 아이디 이게 같은 것과 메뉴 음료 이름 필드와 여기 음료 이름이 같은 거를 그것만 가져와라. 그러면 똑같죠. 이 문장의 결과나 이 문장의 결과나 똑같습니다. 결국 테이블을 여러 개 놓고서는 이 조합될 때 어떤 조건으로 조합되는지를 웨어절에 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웨어절에는 조건을 넣어주는 거고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든 조합이 이루어지고 모든 조합이 이루어지면 엉망이 되니까 조건을 잘 제시를 하면 결과는 제대로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웨어절은 업데이트에도 사용돼요. 업데이트를 한번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알아볼게요. 업데이트 명령 어떻게 쓰는 거냐면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메뉴에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500원 인상하기로 합시다. 업데이트 메뉴란 테이블에서 set 가격은 가격 플러스 500입니다. 이러면 가격이 500원씩 다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업데이트 하는 게 아니라 커피값이 올랐다고 합시다. 자, 커피에 대해서만 500원씩 증가시키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이 뒤에 종류는 커피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것만 실행하면 모든 음료에 대해서 다 500원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뒤에 이 조건을 제시를 제대로 했다면 커피값만 500원 올라가겠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메뉴 보시면 자, 커피 음료가 3,000원씩이었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조회해볼게요. 3,500원으로 바뀌었죠. 커피에 대해서만. 아까 물과 사이다는 1,000원이죠.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그 쿼리, 자, 조회 쿼리 한번 돌려볼게요. 제대로 반영됐나?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3,500원 올라갔죠? 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업데이트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업데이트를 쓸 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해요. 업데이트 문 자체가 이렇게 한번 데이터를 수정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되돌리는 방법은 있긴 있어요. 그 트랜잭션을 써가지고 명시적으로 해서 그 트랜잭션의 시작점을 걸고 다시 롤백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트랜잭션 할 때 가고요. 업데이트 문에서 웨어절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고 이거를 검증을 먼저 해야 돼요. 보통 select 이렇게 여기는 빼고 자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하고 시작해야 돼요.
실렉트 문으로 한번 변화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문은 웨어는 웨어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프롬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셋 뒤에 있는 이 부분 변경되는 내용은 여기 실렉트 뒤에다 넣고, 그리고 실행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업데이트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 인투 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서트 인투에서는 아까 우리가 주문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아까는 우리가 그 UI에서 직접 넣었지만 인서트 인투 문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인데, 주문 테이블에는 주문 번호는 이거 자동 증가니까 넣을 필요가 없고, 명단 아이디와 메뉴 이것만 넣겠다. 맞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명단 아이디는 명단에서 아이디인데, 명단 아이디 한번 잠깐 보고 올게요. 이번에 누구라냐면 박찬호로 하겠습니다. 5번. 자, 5번 박찬호. 메뉴는 아까 물 있었죠? 물 있었나? 잠깐만요. 메뉴 좀 보고 올게요. 콜라 한번 줄까요? 콜라로 할게요. 콜라. 자, 이러면 박찬호가 콜라를 시킨 게 되겠죠? 예, 하나 들어갔습니다. 한번 제대로 들어갔나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에 5번이 콜라를 주문한 걸로 되어 있죠. 인서트 명령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 있죠. 실렉트 문은 출력문이 아니고 데이터 소스를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게 과연 돌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지. 5와 콜라가 반환이 되면 실렉트 인투에 소스를 쓸 수 있을까? 해볼게요.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5 콜라 아까 넣었던 거 새로 넣은 거 들어갔죠? 이번엔 박찬호가 사이다를 시킬게요. 될까요? 네, 됩니다. 이 문법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조회 결과를 인서트 시킬 때 쓰는 거예요. 가장 비싼 메뉴를 시켜볼게요. 실렉트. 일단 가장 비싼 걸 찾아볼게요. 메뉴에서 일단 메뉴 전체를 볼게요. 가장 비싼 음료가 뭔가? 오더 바이, 가격, BSC 하면은 자, 비싼 것부터 나오겠죠.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음료 이름이죠. 그리고 가장 비싼 거 한 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메뉴 테이블에서 가장 비싼 거 한 개만 가져와라. 그것도 음료 이름만. 아메리카노로 합니다. 아메리카노가 비싸대요. 자, 가장 비싼 거 하나를 가져와서 음료 이름을 대체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박찬호가 5번이었죠? 박찬호한테 줄게요. 자, 이러면 보세요. 탑 1, 근데 5와 음료 이름이래요. 그러면 5 아메리카노 나왔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5와 사이다와 비슷하잖아요. 형식을. 그렇다면 여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방금 보셨던 5 아메리카노가 인서트 인투 문에 데이터 소스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찬호가 아메리카노를 시키나 볼게요. 실행하겠습니다.
나왔죠? 주문 보시면 네, 박찬호가 아메리카노 시켰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길동이 많이 시켜볼게요. 자, 홍길동은 아까 저한테는 2번이었어요. 2번이 이번에는 3개를 시킬게요. 싼 거부터. 그러면 이 위에 반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사람은 번호가 2번인 사람이 사이다, 물, 콜라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3개가 나온 걸 뒤에다 붙이면, 자, 인서트 인투 주문에다가 명단 아이디와 메뉴 음료 이름을 이렇게 실렉트해서 가져온 걸 넣겠다. 3개 행이 추가됐답니다. 보시죠. 들어갔죠? 사이다, 물, 콜라 3개 행이 추가됐습니다. 그 홍길동 걸로요. 인서트 인투는 밸류스 문에다가 직접 값을 쳐 넣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실렉트 문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도 소스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흔히 많이 쓰는 기능이에요. 실무에서.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죠. 조회를 해서 그 결과를 다른 테이블에 넣고 싶을 때, 그때는 select into insert into 테이블명, 그 다음에 밸류스가 없고 바로 select 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열 이름들이 쭉쭉 들어가겠죠. select 다음에 프로 들어갈 수 있고요, join도 할 수 있고요, where도 들어갈 수 있고, order by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냐면 select into 문의 데이터 소스는 밸류스 해서 내용을 막 쓸 수도 있지만 select 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문도 그렇게 돼요. 근데 업데이트 문에서 그렇게 쓰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딜리트 문도 마찬가지로 웨어절만 잘 쓰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막 테스트를 했던 주문 테이블에서 몇 가지를 삭제하는 걸 해볼게요. 딜리트 프롬 주문 웨어 명단 아이디는, 자, 만약에 아까 5번인 사람 걸 지우겠다, 지우면 돼요. 이러면 5번인 사람께 지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좀 복잡한 걸 할 수도 있죠. 무슨 차든지 차자가 들어간 거 다 지우겠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차가 아닌 거만 지우겠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검증하냐면 select 문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실제로. 딜리트를 하기 전에 딜리트 문을 select 문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딜리트 프롬을 select 별 프롬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랬더니 차가 아닌 것들 나왔죠. 여기는 차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차인 거, 무슨 차 해볼게요. 차만 나오죠. 그러면 제가 차만 지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를 똑같이 쓰되 딜리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차는 다 지워질 겁니다. 5개 행 지워졌고, 주문 전체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 음료하고 사이다 콜라밖에 없죠. 차들은 없죠. 이런 식으로 딜리트 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복잡한 것도 가능해요. 일단 우리가 주문 테이블에 있는 것들을 봤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안 팔리는 메뉴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메뉴 볼게요. 메뉴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 번도 주문이 없었던 거, 한 번도 주문받지 않은 메뉴는 뭘까? 이런 걸 찾는 게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거든요. 제가 메뉴에서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걸 찾아볼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왜요? 메뉴 테이블에 보면 음료 이름이 있냐 어디에 있냐,
이거 굉장히 쉽게 보일 거예요. 이것만 해볼게요. 주문에서 메뉴 음료 이름을 찾으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음료 이름, 메뉴에 음료 이름이 주문에 메뉴 음료 이름에 포함이 돼 있다면, 즉 주문 테이블에 있는 그 메뉴 음료 이름에 포함이 돼 있다면, 한 번이라도 주문이 있었다면 뜻이죠. 한 번이라도 주문이 있었던 걸 찾아볼게요. 5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주문이 없던 건 어떻게 찾을까요?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not in 해볼게요. 예, 나왔네요. 녹차, 우롱차, 홍차는 아까 지워버렸으니까 주문해서 한 개도 없겠죠? 이렇게 하면 주문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들을 메뉴에서 찾은 거고, 이렇게 하면 주문이 한 번도 없었던 거, 한 번도 주문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러면 이것만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delete 이렇게 하면 됩니다. delete from menu where not 음료 이름 in select 메뉴 음료 이름 from 주문. 주문한 메뉴 음료 이름을 찾아서 그게 메뉴 속에 있는 음료 이름이 그 안에 없다면 이 리스트 안에 없는 건 다 지워라. 지워볼게요. 3개의 행이 지워졌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주문 없었던 거, 그런 메뉴는 이제는 없죠. 모든 메뉴가 한 번 이상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메뉴 전체를 보면 그 차들은 다 사라지고 음료와 커피만 남았네요. 예, 아무도 차를 주문하지 않았으니까 음료와 커피만 남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이렇게 인서트, 딜리트까지 했고요. 딜리트, 프롬. 딜리트는 사실 프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딜리트 프롬은 한 개입니다. 딜리트 프롬은. 프롬, 테이블에서 지우는 거니까. 딜리트 프롬, 그 다음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where, 조건입니다. 조건 뒤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and, 뭐 or 이런 거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in도 조건이에요. 포함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 뭐 not in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책 같은 거 보시고 좀 확인해 보시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9시인데 간단한 이제 몇 가지 통계 함수들 사용법에 대해서만 좀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select 문을 좀 알려드렸었는데, select get date 이런 것을 몇 번 보여드렸어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알려달라 이런 뜻인데, get date 이건 함수입니다. 함수는 뒤에 가로가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가로까지 붙여줘야 나오는데, 이거는 소스 데이터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오늘 한 것 중에서 우리 메뉴에 있는 그 음료들이 가격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일단 가격, 이러면 가격만 나오겠죠. 평균을 구한다면 avg라는 함수를 이렇게 열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평균 2,000원이래요. 그러면 평균 말고 최저, 예, 뭐 예상하시다시피 민, 맥스죠. 민 하면 최저, 맥스는 최고. 예, 이건 뭐 안 봐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도 할 수 이거는 이제 통계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행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같이 넣어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이 가격을 리스트 하는데 이 5개의 행에 대해서 각각 이
통계 함수를 돌리는 거예요.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걸 넣는 거죠. 1000, 3500, 3500, 1000을 한번 이 평균 함수에도 넣고 최소 함수에도 넣고 최대 함수에도 넣어서 가져온 확인하는 거죠. 비슷한 거를 함수를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죠. AVG는 안 되고 최소 값만 하나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최소 값을 구하고 싶으면 순서대로 순서를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가져오면 가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최소 최대를 동시에 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한 개의 행만 가져오는데 단지 순서를 정렬을 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 값을 구하면서 최대 값을 동시에 구할 수는 없지요. 그럴 때는 이런 통계 함수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함수에는 이런 통계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엊그저께 했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명단에서 이름을 가져오는데, 자, 이름만 가져볼게요. 이 중에서 왼쪽 한 글자만 가져오겠다. 이런 문자열 처리 함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열 처리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 실렉트 문에는 이런 식으로 연산도 할 수 있죠. 물론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름에다가 님자 붙여볼게요. 이름은 이름 플러스 님. 모든 명단의 모든 행에 대해서. 이러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렇게 바뀌었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빼고 싶으면 뺄 수도 있죠. 빼는 건 안 되고 사실은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빼고 나머지만 남기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프트. 지금은 세 글자밖에 없지만 한 글자만 빼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길이에서 한 글자를 빼서 넣는 거니까 서브 스트링 이름 스타트는 첫 번째 글자부터 몇 글자냐면 이름의 길이 빼기 1만큼을 넣어라. 이런 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요.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렉트 문에다가 이 set할 뒤에 있는 내용을 넣고 똑같이 테이블 이름 적어주면 가져올 수 있다고요. 자, 이제 님자가 빠졌죠. 그러니까 이 식은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명단 전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름에서 님자가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실렉트 문에는 몇 가지 통계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카운트가 있습니다. 그냥 세는 거예요. 이러면 명단의 행수를 세는데 조건을 지정한다면 여성, 남성,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남녀를 통계를 내고 싶다. 몇 명이 남자, 여자가 몇 명, 남자가 몇 명. 그럴 때 그룹 바이를 씁니다. 그룹 바이 성별.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그룹핑을 해줘요. 그런데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자, 남녀 몇 사람인지를 해주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까 메뉴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메뉴를 보면 음료 종류별로 그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료가
그러려면은 메뉴를 테이블 넣고 그룹핑은 종류를 그룹핑합니다. 그러니까 종류에 대해서 집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 종류별로 몇 개가 있나? 음료가 3개, 커피가 2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류별로 평균 가격을 구해봅시다. 이러면 종류별 평균 가격이 나오고요. 제일 싼 건 얼마인지 해볼게요. 종류별로 가장 싼 거의 가격, 종류별로 가장 비싼 거의 가격. 자, 평균 가장 싼 거, 가장 비싼 거. 근데 가격이 다 똑같이 나왔죠? 예, 음료 가격이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 제가 몇 개 고쳐볼게요. 말이 되게. 자, 물은 500원으로 하고요. 사이다 1000원 하고 아메리카노랑 가격을 바꿀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좀 비싸죠? 보통. 그리고 콜라는 1200원 넣고. 자, 데이터를 좀 수정하고 다시 해볼게요. 자, 나왔죠? 첫 번째, 종류. 음료와 커피가 있는데, 집계를 해서 음료인 것들에 대해서는 가격 평균가는 900원이고 최소 500원, 최대 1200원. 커피도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바이는 이렇게 통계를 구할 때 많이 쓰는데 반드시 이 그룹바이에 들어간 이 그룹핑한 열, 이것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안 들어가도 되긴 되는데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그룹바이에 들어가지 않은 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음료 이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 제가 종류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종류가 음료인 것과 커피인 것을 그룹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음료인 게 3개인데 그 중에서 음료 이름을 가져오라고 하면 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는데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에버러지나 미니멈이나 맥스는 당연히 이것들에 대해서 그룹핑 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커피 같은 경우에 요거 2개의 평균을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최대를 구하라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그냥 가격을 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룹바이 뒤에 들어간 것만 그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가격을 했다, 이건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여기 넣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쓰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요. 종류하고 그 평균 가격만 일단 구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해진 것 중에서 가격이, 그러니까 에버러지 가격이 1000원 이하인 것만 구하고 싶다. 1000원 미만인 거죠. 이하로 할게요. 이거는 가능해요. 이 그룹바이 해빙은 이거는 하나의 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룹바이 여기까지 보시면 데이터를 그룹핑해서 조회를 하는 거고요. 뒤에 해빙 뒤에 붙는 건 뭐냐면 이 결과에 대해서 필터링 해라는 뜻입니다. 이거 웨어랑은 달라요. 웨어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대신 이 메뉴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메뉴 테이블에 대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아예 종류가 뭐 말은 안 되지만 해볼게요. 종류가 아니라 가격으로 해볼게요. 가격이 1000원보다 큰 거 안 나오죠.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보세요. 가격이 1000원보다 큰 거에 대해서만 가져와서 그걸 그룹핑 종류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가격이 1,000원보다 작은 것만 가져오라고 하면 이런 건 없으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은 종류 말고 음료 이름에 아자가 들어가는 걸 제외하고 해봅시다. 뭐 이런 건 가능하죠. 아자가 들어가지 않은 거. 자,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 음료 이름에 아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에 자, 일단 이걸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죠. 아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나머지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해빙 조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실렉트 문을 하실 때 이 그룹 바이 해빙은 하나의 역할이고 웨어는 이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필터링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좀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도 좋고 또 실제로도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고 헷갈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 바이나 해빙이나 이런 그룹 바이의 경우에도 당연히 여기에다가 테이블을 막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메뉴 뭐랄까 뭐 명단 뭐 주문 이런 거 조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메뉴와 주문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실렉트 문은 이렇게 정리해보면은 실렉트 다음에는 보통 열, 계산식, 함수가 들어가고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가는데 다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where는 이 from과 where는 이쪽이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인데 1차적인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룹 바이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룹핑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핑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필터 조건이에요. 해빙은. 그리고 오더 바이는 결과의 순서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는 출력문이 아니라 사실은 테이블이 나오는 거고 테이블은 insert into 뒤에 붙일 수도 있어요. insert into는 values 한 다음에 값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select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무조건 from 테이블이 와야 되고 이때는 테이블 반드시 한 개만 써야 됩니다. 여러 개 쓰면 큰일 납니다. where 조건이다. 그리고 업데이트는 반드시 select 열 이름 및 조작 set이죠. set 여기 이제 데이터 조작이죠. 변경이 일어나니까 select 데이터 조작 from 테이블명 where 조건 반드시 select 문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delete from도 where절이 있는데 반드시 이것도 똑같이 select 문으로 확인을 하시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확인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했다가는. 그리고 반드시 조건까지 선택해서 딜리트 하시고 딜리트는 되도록이면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예, 그렇죠. 업데이트는 한 번 업데이트하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다. 복구가 안 돼요. 물론 트랜잭션을 걸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냥 하게 되면 복구가 안 돼요. 업데이트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딜리트랑 업데이트는 반드시 실렉트로 조건이 정확하게 됐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실렉트 문만 해도 정말 많은 이 확장이 가능하고 또 뭐 업데이트니 딜리트니 이것도 웨어절의 확장이 어마어마해요. 그 웨어 조건 확장 부분만 해도 진짜 한 5시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막 보여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그 웨어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웨어 뒤에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실무에서 쓰는 거 몇 가지를 더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 함수들은 몇 가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 제가 파워포인트로 또 올려드릴게요. 그 기본이 되는 함수 있거든요. 아까 봤던 그 에버러지, 뭐 AVG, 민, 웩스 이런 것뿐 아니라 R&D 이건 뭐냐면 이제 뭐그 랜덤 숫자 함수거든요. getDate 뭐 이런 함수도 있고요. sysdate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제가 그 정리해서 파워포인트에다 올려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실렉트 구문은 그냥 막 저처럼 그냥 막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나와줘야 되고 그 정도 해주시면은 웬만한 데이터베이스는 뭐 그래도 좀 쓴다 소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꼭 제가 드리는 거 꼭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다시 또 참여하셔서 같이 한번 쭉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것도 유튜브 최대한 빨리 올려드릴 테니까 그 빨리빨리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사실 오늘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그거예요. 웨어절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조건 필터링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프롬에 들어가는 테이블이 여러 개면 그건 데이터 조합이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에서 핵심은 그 프롬 뒤에 들어가는 데이터 테이블 T1이 있고 T2가 있다면 이것의 조합은 곱하기다. T1의 레코드 개수만큼 곱하기 T2의 레코드 개수가 조합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요. 웨어는 저 조합에서의 필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거를 알면 안 헷갈려요. 그 후부터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테이블이 하나만 있으면 생각할 거 없어요, 사실. 조합도 아니고 그냥 필터니까. 테이블이 하나라면 그냥 필터일 뿐이에요, 웨어절에 들어가는 거는. 근데 테이블이 한 개 이상이면 조합에 대한 필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서 헷갈려 하는 건 테이블이 2개 이상 됐을 때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하나는 그룹바이 하는 거, 그룹핑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그룹핑 많이 써요. 그룹바이를. 특히 통계를 낼 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공 실패 건수를 구해와라. 이런 거 있거든요. 또는 월별 지출을 구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월별 주문량을 구해와라. 그런 데 많이 써요. 예를 들면 그룹 바이 월. 월 데이터가 있다고 치고 월열이 있다고 치고 월이에요. 그러면 실렉트에다가 만약에 월이 있다면 월 넣고 카운트 별. 간단해요. 예를 들어 주문이 이제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별 주문 개수겠죠, 이러면. 근데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이런 문법을 모르면 만들 수가 없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은 주문 수량이 1000개 초과만 가져와라. 아니 1000개 이상. 이런 거예요. 주문 수량이 1000개 이상인 월만 줘야 하겠다. 이런 응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리마인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